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3반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2단원 공부를 함께 시작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번 단원부터는 특별히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삼각자와 각도기가 있어야 해요. 대신에 오늘은 삼각자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각도기가 꼭 필요하니까 이 두 준비물 잊지 말고 미리미리 꼭 챙겨주세요. 모두 준비되었으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던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수학 익힘 19쪽을 펼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결해 봤나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네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는 세 점을 이용해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라고 했어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고 꼭지점과 변을 찾아보라고 했던 문제.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꼭지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꼭지점은 니은이라고, 점 니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변은 변, 기역, 기역 니은 혹은 변 니은 기역. 변은 앞뒤 순서 다르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변 니은 디귿 혹은 디귿 니은, 이렇게 꼭지점 하나와 변 두 개 쓸 수 있었죠. 점이 3개가 있으면 다양한 각을 그릴 수 있는데요. 각 기역, 니은, 디귿 말고도 다른 각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각도 그릴 수 있죠. 이런 각은 우리 뭐라고 부르면 될까? 각, 니은, 디귿, 기역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꼭지점은 뭘까요? 맞아요. 점, 디귿. 여기서 볼 수 있는 변은 변, 니은, 디귿, 변, 디귿, 기역. 혹은 뭐 거꾸로 얘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 각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때 꼭지점과 변이 무엇이 되는지도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직각을 모두 찾아 표시해 보래요. 한번 표시를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삼각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 군데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직각 표시로 여러분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이 주황색은 직각삼각형이 아닌가요?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요? 직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4번 문제, 모는 종이에 그어진 선분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완성해 보세요.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 그러면 이렇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죠.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34쪽과 35쪽을 한번 볼까요? 이번 단어는요, 여러분들 각도입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34쪽, 35쪽의 그림을 살펴보면서 어떤 장면들이 있고 또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자유롭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잘 살펴봤죠. 여러분들, 그림에서 봤던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렇죠. 이 장소는 야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구장에 가봤거나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거나 야구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교실이면 다양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있었죠?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응원 부채나 응원 막대를 들고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습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팔을 벌려 응원을 하고 있는 응원단원들도 있었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칠 준비를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내야도 보이네요.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랑 관계가 많은 그림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테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일, 지혜, 도영, 슬기는 친구들과 함께 야구장에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어요. 응원 부채, 응원 막대를 들고 열심히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응원해요. 힘내라! 힘내라! 친구들이 펼쳐들고 있는 응원 부채가 벌어진 정도가 제각각이에요. 응원 막대도 마찬가지네요. 응원 단원들도 팔을 벌리며 심차게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응원 단원들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멋지게 응원을 해보자. 야구장에는 내야가 있고 선수들이 내야, 외야의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어요. 타석에는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고 대기석 근처에서 타격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도 보이네요. 자세에 따라서 팔과 야구 방망이가 벌어진 정도가 다르군요. 공을 잘 맞히려면 여러 자세로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겠지? 관중석에서 수일이가 경기를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을 움직여가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망원경을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얼마만큼 움직여야 보고 싶은 선수의 모습이 보일까? 여러분은 그림에서 또 어떤 장면을 찾았나요? 점수를 보여주는 전광판, 2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도 보이나요? 야구장 그림을 살펴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각도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이 야구장의 여러 모습에서 각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각의 크기를 어떤 게 크고 작은지 비교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 배울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각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친구들이 응원석에서 들고 있던 응원 부채네요. 한번 교과서의 그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교과서는 36쪽입니다. 교과서 36쪽의 주사위 1번 그림을 살펴보면서 응원 부채가 벌어진 정도를 비교해 볼게요. 자, 한번 살펴봤나요? 이 친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응원 부채를 펼쳐서 들고 응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응원 부채가 벌어진 정도를 한번 볼까요? 벌어진 정도는 지금 서로 어떤 것 같나요? 서로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부채가 벌어진 정도가 가장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럼 가, 나, 다라고 할게요. 부채를요.
이 가, 나, 다 중에서 각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 같나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살펴봤을 때는 벌어진 정도가 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각이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것 같나요? 맞습니다. 가가 가장 각이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세 부채의 갓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참고로 갓대는 이 부채의 벌어진 모서리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다의 각의 크기가 가장 크고 가의 각의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사위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두 각이 나와 있네요. 아까 주사위 1번보다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느 각이 더 작을까? 가가 작을까? 나가 작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은 아까처럼 한눈에 보기에 어느 각이 크고 작은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게 교과서 준비물 3쪽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맨 뒤에 있거든요. 준비물 3쪽을 보시면요. 투명 종이가 나와 있어요. 그 투명 종이를 뜯어서 한번 두 각의 크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교과서 위에 투명 종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 가 혹은 각 나를 투명 종이에다가 대고 그린 후에 그 투명 종이에 대고 그린 각을 다른 각에 대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각이 더 작은지 혹은 큰지 두 각의 크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다 했나요? 어느 각의 크기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쵸, 우리가 대어보니까 나의 각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반대로 가의 각의 크기가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교과서 37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번엔 세 각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각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역시 어느 각이 제일 크고 어떤 각이 또 가장 제일 작을지 투명 종이에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 하셨죠? 가나 다 중에 어느 각이 더 클까? 자, 비교를 해보니까 가와 나의 각의 크기는 같고 다의 각의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비교한 결과와 같나요? 자, 이번엔 주사위 3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요. 부채의 부채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부채의 요 모서리 부분을 부채살이라고 불러요. 부채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일정해요. 똑같아요. 이 부채살을 이용해서 부채가 벌어진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가 부채가 있고요. 나 부채가 있습니다. 벌어진 정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힌트는 부채살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주사위 3번에다가 비교한 결과에다가 같이 한번 써주도록 하세요. 자, 두 부채의 벌어진 정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 부채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같은 크기의 각, 이 각은 항상 같다고 했어. 일정하다고 했어.
같은 크기의 각이 가 부채에, 나 부채에 몇 번 들어가는지 세어보면 되죠. 그럼 세어볼까요? 가 부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들어가네요. 여섯만큼. 나 부채도 한번 볼까요? 나 부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만큼 들어가네요. 그러면 부채의 벌어진 정도를 비교하면 나 부채의 벌어진 정도가 더 큽니다. 혹은 가 부채의 벌어진 정도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주사위 4번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장면을 선생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근의 기둥이 이루는 각의 크기보다 칠판 모서리의 각의 크기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혹은 의자에 표시된 각의 크기는 근의 기둥이 이루는 각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혹은 칠판 모서리의 각의 크기는 의자에 표시된 각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의 각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주사위 4번 그림 아래에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한번 써주세요. 다 하셨나요? 여러분들 발표가 참 너무 듣고 싶네요. 같이 문제 풀면서 배운 내용 점검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각이 있습니다. 두 각 중에서 더 큰 각은 왼쪽, 오른쪽. 그렇죠. 세 각이 있습니다. 각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큰 순서대로 써보면 나, 다, 가. 그렇죠. 각의 크기를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영이. 각의 크기는 변의 길이가 길수록 큰 각이야. 수일이. 각의 크기는 두 변의 벌어진 정도가 클수록 큰 각이야. 누가 바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일입니다. 변의 길이는 각의 크기랑 상관이 없어요. 자, 삼각형이 있네요. 삼각형의 세 각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각의 기호를 써보세요. 세 각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각은 기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학 익힘 20쪽과 21쪽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 멈추고 수학 익힘 다 해결한 후에 우리 만납시다. 네, 잘 해결해 봤나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두 피자의 조각의 각 중에서 더 큰 각은요? 오른쪽. 가장 크게 벌어진 가위는? 가장 작게 벌어진 가위는? 두 각 중에서 더 작은 각은요? 그리고 4번. 각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써보세요. 큰 순서대로 쓰면 나, 다, 가 순이고요. 그 다음 5번. 세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이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다는 나보다 각의 크기가 큽니다. 혹은 나는 다보다 각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크기를 비교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입니다.
지혜, 슬기, 수일이는 뾰족한 지붕이 있는 집을 그렸어요. 지붕 위쪽의 각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사람은 누구인지 써보세요. 지혜, 수일이가 그린 지붕 위쪽의 각이 크기가 가장 커. 수일이가 가장 큰가요? 잘 모르겠네. 슬기, 새 지붕 위쪽의 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 각의 크기가 모두 같나요? 수일이 얘기도 들어봅시다. 지혜가 그린 지붕 위쪽의 각의 크기가 가장 작아. 지혜, 아, 맞는 말을 한 사람은 수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네. 이번 시간 수학 공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도 역시 열심히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각의 크기가 얼마일지 우리가 직접 재어보는 그런 수업을 할 건데, 도구가 꼭 필요해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각도기, 그리고 삼각자, 이 두 가지는 우리 2단원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 준비물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